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56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수합과 어제 자정 만료됐지만 연장 여부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상 만료 시한을 넘겨서도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을 내비쳤고, 앞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18일 중국 당대회 이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유럽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무역과 생산 투자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도 이 같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와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국제기구 등이 제시한 수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의 조사 결과 지난달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가량인 26척을 수주하며 글로벌 수주 1위를 달성했습니다. 또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96만 CGT로 월간 발주량으로는 올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비관세 장벽 대응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상진 산업부 통상조섭실장은 회의에서 비관세 장벽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 WTO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각국이 비관세 장벽 규제를 도입할 때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장도 상승 흐름들 양시장 모두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도 나름대로 선방을 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를 보면 또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호조가 있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지표들이 잘 나오고 수출 호조들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들이 좋다 보니 그리고 그동안 글로벌 호조에 대한 반영분이 아직까지 적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급등 그리고 오늘도 시장은 상승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매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다만 편식은 여전합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던 LG전자, 세이프가드 발동 우려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당초 예상보다는 심한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 예측했던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전자도 오늘 6, 7%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 장세로 돌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호조 그리고 국내 증시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장세입니다. 어떤 부분에 눈을 맞춰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45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장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2454.41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20포인트가 넘게 오늘도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2440포인트부터 2454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이고요. 오늘은 뒷심이 굉장히 점점 강해지면서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삽니다. 1968억 원 오늘도 외국인이 사는데 어젠 7천억 원을 넘게 샀는데요. 오늘도 2천억 원은 넘게 살 것 같습니다. 개인은 902억 원 어제 매도하다가 오늘은 매수하고요.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매도가 나옵니다. 3,155억 원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3.33% 올라가면서 270만 원 돌파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폭이 지금 줄어들긴 했는데 또다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대차도 오랜만에 3%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만 2% 하락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2.8% 빠지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올라가는데 특히나 삼성생명이 6%나 급등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KB금융은 하루 쉬어가는 모습, 소폭씩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 1.29% 올라가지만 한국전력이 오늘도 하락하면서 한국전력은
신저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은 약보합권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0선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1%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우상향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657포인트, 장 중반에 661포인트까지 상승했고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역시나 외국인입니다. 695억 원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기관 팝니다. 기관은 158억 원 소폭 매도하는데 연기금만이 24억 원 사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오늘도 올라갑니다. 0.35% 올라가고요. 전일 급등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CJENM, 신라젠, 메디톡스 모두 빨간불인데 급등 나오는 종목은 오늘 보이진 않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골고루 올라갑니다. 특히나 로엔이 오늘 3.57%나 상승하면서 9만원 회복했고요. 슈젤, 코미팜, 바이로메드, SK머티리얼즈 올라가는데 바이로메드가 12만원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캠텍 전일 급등 나왔었는데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서울반도체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요. 원익 IPS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3%대의 강한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컴투스 SFA는 0.49% 그리고 2.3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은 강보합입니다. 1136원 4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는 약세를 보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이후에 어제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이고요. 코스피는 연일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장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좋았고 어제 미국 증시 또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들 그리고 그동안에 못 오른 것들이 반영되는가 아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까지 도래합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 또 했고요. 미리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최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강세, 연이은 강세 흐름, 사상 최고치 돌파 시도 그리고 2450선 안착 시도는 아마도 글로벌 펀더멘탈 요인과 그리고 국내 실적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미국, 유럽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제조업 지표들이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서비스업 지표들이 좋았던 데 반해서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들은 제조업 지표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달러 약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원자재 가격보다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국보다는 수출 중심국들의 좀 우호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글로벌 펀더멘탈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추석 연휴 기간에 발표되었던 한국의 9월 수출 지표를 보면은 주요 산업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내외 수출주들의 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3, 4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좀 가세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IT 그리고 실적 호전주 주도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데 따른 좀 단기 부담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적인 변화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1, 2위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신고가 다시 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3%대의 급등인데 IT 종목의 강세가 이 두 종목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기 전자 업종이 우리 시장을 주도할까요? 아마도 이번 코스피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IT 주도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러니까 7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굉장히 국내 기업들, 산업에 좀 부담스러운 변수였다면 8월부터 들어서면서 나타난 변화들은 신성장, 그러니까 신사업이라는 부분들의 육성 정책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자체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수혜를 주로 받는 것들이 IT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의 주도력은 지속되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전에 2007년 사랑초고치 경신할 때 그리고 2011년 사랑초고치 경신할 때를 한번 되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를 보면은 2007년 고점 돌파 시도 사랑초고치 경신에서는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2011년에는 차화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수 업종들 주도주들이 시장을 꾸준히 이끌고 갔고 끝까지 이끌어갔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고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가져가야 될 텐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지속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네. IT 비중 확대를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IT 비중 확대는 전략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데 따른 좀 매물수와 가정 그리고 특히 내일 옵션 만기와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지나면서 단기 매물수와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은 충분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의 신사업 성장 육성 정책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정책 관련주, 정책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에 좀 포인트를 두고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달러와 약세가 주춤해지고 제어되고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이 $50 수준에서는 등락이 반복되면서 소재, 산업재 종목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보다는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반등 시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IM 김형진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몸이 좀 무겁고 그런데 대표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장 근데 지금 이틀째 이렇게 강세를 또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지금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때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9월에 좀 조정 이후에 상승 랠리가 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좀 더 들어볼까요, 이 얘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휴를 지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감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흐름이 연휴 끝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반영이 되니까 더더욱 좀 시장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싶을 만큼 큰 변동폭으로 어제 오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강세 흐름을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하면은 그나마 시장을 좀 쉽게 이해하고 대응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글로벌 경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연휴 기간에 그게 지표로 확인이 됐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향후에 지속될 가능성까지도 확인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 펀더멘탈 쪽이 개선이 되는 그런 와중에서 글로벌 자산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9월하고 다르게 10월 초에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것이 지금 실제로 좀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두 가지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경기 강세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긍정적인 것,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10월에 많이 놀았잖아요. 벌써 한 3분의 1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쪽에서부터는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도 좀 불안 요인이었고 기저 효과 역시 또 그 효과가 4분기부터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글로벌 경제 흐름이 그러한 우려감을 모두 다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중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시각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뭐 제조업 지수 쪽에서 12년 만에 최고치가 나타났다. 이것은 뭐 이미 알려졌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거의 선행 지표를 볼 수 있는 신규 수주 이쪽도 동반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 그렇다 본다면 이번에 나타난 호조세가 9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분기가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었던 것이 이번 지표 호조세로 인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소비도 약간 좀 정체돼 있었던 것이 자연재해 나타나면서 이 자연재해가 어떤 소비 쪽이나 뭐 복구 쪽에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9월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면서 자동차 판매 지표도 좋았고 또 그러면서 소비 지표 개선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설비 투자 이쪽도 지표가 좀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투자나 인플레이션을 포함해가지고 일부 경제 지표가 계속 단기 조정을 보였었다라는 점. 근데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나온 지표는 단순히 9월의 지표가 아니라 향후의 흐름까지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는 지표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그동안에 좋았었던 일본이나 독일 중심의 유럽 쪽에서 나오는 그런 호조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또 특기할 만한 점은 남미 쪽도 더불어서 이제 반등세를 진입하고 있다. 우리하고 남미하고 얼마나 큰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나타났었던 화학 중심의 소재 업황 미국 쪽에서요. 그쪽이 좀 고가를 좀 돌파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강세 전환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이쪽하고도 좀 상관이 있고 글로벌 업황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의 화학 중심의 소재 업황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계속 중국 눈치만 봐왔는데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정리를 하면 경기 흐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번에 경제 포커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유동성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 점 결국 9월 말 쪽에서 약간 국채는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달러 인덱스가 좀 9월 초에 저점을 기록하고 계속 상승을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그것이 후반부에 국채 입찰도 다 지나가면서 이머징 시장에 좀 불리하게 그런 작용됐었던 9월 후반의 흐름이 반전이 되는 흐름이 10월 초에 나타났죠. 달러 인덱스 94레벨 정도까지 근처까지 가면서 계속 반락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좀 반락폭이 커지고 있죠. 이런 반전되는 그런 흐름이 펀더멘털 개선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좀 강하게 모습이 나타났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면서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미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실적 시즌하고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LG전자 어제 실적 발표 잠정 실적 공시 나왔고 이제 삼성전자 내일 모레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기폭제가 될까요 다시? 예,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것이 이제 금요일날 이전에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리 올랐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약간 삼성전자로만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조금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체적인 실적 시즌 자체는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 후반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쪽에서 시작이 되고 해외 쪽은 금주 후반부터 이제 다음 주로 이어지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실적 시즌이 실적이 이제 최고치를 찌는 단기적으로 피크아웃 될 것인가, 이것이 포인트가 되었었던 것이 실적에 대한 개선 전망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경제지표 같이 조금 더 개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그 톰슨 로이터 이쪽에서 집계한 그런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 보면은 순이익이 한 4.8%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죠. 이 증가 폭은 1, 2분기보다는 좀 줄어들지만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또 4분기 쪽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3분기가 좀 피크아웃 되거나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업 실적이 시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뭐 급증 추세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3분기에 과연 이번에 2분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반도체나 화학이나 금융지주 이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2분기 대비도 한 10% 정도 더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감으로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예상치보다 좀 적은 서프라이즈긴 서프라이즈인데 좀 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로 좀 반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의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 후반부터 나오는 삼성전자가 시장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IT와 그 IT 말고 다른 업종 이쪽의 차별화뿐만이 아니라 IT 업종 내 차별화도 좀 진행 중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업황 자체가 옛날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가 그냥 IT 업종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흘렀는데 이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상을 뛰어넘어서 내년 초까지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이 좀 지연되면서 좀 업황 자체가 좀 무거워지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가 8이 좀 부진했고 10 같은 경우는 출시가 연기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판매량보다 가격 효과가 중요시대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런 업황 변화가 전체적인 그 세트 업체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부품이나 장비 업체 쪽으로는 상당히 영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이쪽 중소형주 쪽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같은 IT 업종에서도 약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BIT 업종이요.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줄이는 거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종합지수가 직전 최고점을 근접하면서 약간 좀 지수 부담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치고 올라왔었던 IT가 약간 쉬면서 다른 쪽 BIT 쪽에서 수익률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오늘 약간씩 시장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포트 물량을 조정하기보다는 지수가 많이 오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순환매 성격, 항상 반복되어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수익률 키 맞추기에 따라서 한번 좀 소외된 종목들의 수익률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그것이 큰 수익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따지고 보니까 벌써 내일 옵션 만기일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어떤 전략으로 내일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리해 보면은 파생상품 쪽으로 지금 외국인 쪽에서 오늘도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요. 오늘 오전 기준을 놓고 보면은 매도 포지션 그동안에 쌓아놓은 걸 다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준을 놓고 보면 한 7천 개하고 매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선물의 경우는 중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을 줄 필요가 없이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 쪽이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 미니 선물 매도 항상 옵션 만기일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매물이 좀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내일도 만약에 장중에 미니 선물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종가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요. IT가 9월 중순에 신고가 진입을 했죠. 또 연휴 이후에 바로 직후에 코스피 200 지수가 신고가로 들어섰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종합지수도 이번에 순환매성 흐름을 동반하면서 신고점을 또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강세 마인드로 좀 시장을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상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